이번에는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뉴스를 가지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아직 도착을 못 하셔가지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과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눈 오나요? 눈은 안 오는데 네. 춥기는 엄청 추워요. 추워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춥고 오늘도 춥고. 아니, 보통은 길이 다 꽝꽝. 지하 주차장 내려오면 좀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지하 주차장 층수가 맞아요. 여러 엄청나게 층이잖아요. 그래서 많아요. 지하로 이렇게 3, 4층까지 내려오면 덜 추워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에서도 추워요.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안에서 따뜻하게 예, 저희 취재 편의점 보시면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를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에 저희가 김누리 교수님을 뵀더니 우리 안에 있는 파시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6차 네.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이 있었어요. 곽종근 사령관 그 다음에 이제 김현태 707 특임단장 나와서 증인 출석해서 대제신문 비슷하게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총평하세요? 저는 탄핵 심판기를 이제 다음 주 목요일 13일에 이제 8자까지는 기일을 잡아놨잖아요. 네. 그리고 피소추인 측에서는 어떻게든 더 탄핵 심판을 오래 끌려고 할 텐데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뭐 의원이냐, 예. 요원이냐, 인원이냐. 그렇습니다. 뭐 이거 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정말 지엽적인 문제고. 예. 그래서 이 심판기를 뭐 입이 잡아놨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하되 네. 더 이상 끌고 가는 거는 뭐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근데 정말 굉장히 막 본인이 막 메모까지 하면서 변호인 얘기하는데 중간에 툭툭 쳐가지고 이거 아니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쪽지 주워가지고 올려서 주고 막 참 자기가 살려고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몇 가지 그래도 분석 또는 비판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으니 그 인원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많이 썼어요. 아니 그 말을 저는 사람을 야, 가르쳐서 인원이라고 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인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7층에 인원이 많았다고 그러면서 야. 이거 뭐 개그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1월 23일 날 그 한겨레 신문이 찾아낸 건데 김용현 장관 직접 신문하면서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인원이란 말을 즐겨 쓰고 저도 오늘 아침에 찾아봤더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대통령의 말과 글 이렇게 모아둔 대목이 있어요. 인원으로 검색했더니 6곡지나 발견이 됩니다. 예? 시정연설, 비상경제 민생회의, 민생토론회, 기자단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 다 있어요. 인원. 예? 그 인원이란 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까? 그러니까 요새 다 거짓말을. 이렇게 윤석열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예. 댓글에 뭐 입 벌고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보기에 앞서 이제 김누리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떤 상징이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는 상징. 좀 저런 상징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징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원님 어제 과정 가운데 곽종근 사령관이 말을 바꿀 것이다 또는 김현태 단장이 말을 바꿀 것이다 뭐 이런 보수 언론들의 추측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표현이 약간 바뀐 거는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그게 토시 한자 안 바뀌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본인이 달달 외워서 외운 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표현은 약간씩 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니까 요새 소셜 미디어에 요원, 네. 의원, 인원. 이래갖고 표로 만들어갖고 말이 다 바뀌었다 매번 예. 하던데 뭐 안 바뀌면 그게 이상한 거지.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그래도 수미일관하게
좀 군인답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말을 바꿀 수 없는 게 본인이 12월 3일 날 그 작전을 할 때 그 작전 통제실인가요? 거기에서 지휘를 했는데 생방송처럼 그렇죠. 마이크가 다 켜져서 자기가 하는 말, 전화 통화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라이브로 전체 인원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만 뭐 그거 아닌데요라고 하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말을 바꾸지 못하는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더 이상 그 변론 기일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또 잡힌 변론 기일은 해야 되지 그거는 않습니까? 해야죠. 예. 그거는 해야죠. 헌법재판관들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헌법재판관들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심증 형성은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만 이제 결정문 초안을 직접 작성해야 되는 주심 재판관과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많은 증인들을 상대로 듣다 보면 뭐 구체적인 부분에 의문을 조금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네.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그냥 보여요. 근데 지금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는 이미선 재판관하고 정영식 재판관은 예. 아무래도 다른 재판관들보다는 질문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초안을 본인이 써야 되니까 특히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예. 주심 재판관이 그거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근데 없죠. 정영식 재판관도 굉장히 디테일을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지난 화요일 재판에서도 그 홍장원 1차장을 대상으로 왜 그 저 검거를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뭐 거기에 왜 강조해서 써야 되는 것은 위치 추적이지 왜 검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뭐 등등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이제 압박하는 듯한 어제도 좀 비슷했던 것 같고요.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뭐 트집 잡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이렇게 예.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네. 근데 결국에 나중에 결정문이 답을 해주겠죠.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네. 는 헌재 결정문은 재판관 개개인의 그 내용이 다 담기기 때문에 예. 어떻게 슬쩍 묻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결과로 나오는 결정문이 보여줄 거고 네. 약간 태도로 봐서 저거는 말꼬리 잡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네. 그래도 이게 역사에 남을 결정문에 뭐 아주 벗어나는 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5점을 남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지금 어쨌든 그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그 재판을 진행하고 네. 있는 건데 마은혁 재판관 없이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근데 될까요? 지금 시기적으로 예. 지난번에 그 정계선 재판관하고 조한창 재판관하고 같이 임명이 됐으면 모르되 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추후에 이루어진다면 예. 그것 때문에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 정말.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13일까지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기일이. 근데 예. 만약에 13일 날 결심을 해. 예. 아니면 늦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주 화요일인 예. 18일 정도는 결심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결심한 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을 덜컥 임명해 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론 재개해야죠. 아. 그 재판관은 그 법정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럼 차라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더 네. 나은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천천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그래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만 그 임명 안 할 이유는 없는데 네. 핑계를 대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게 저게 저러다가 결심 이후에 덜컥 임명해 갖고 기일을 늦추려고. 와. 진짜 탄핵 나쁜 재판을 건데. 늦추려고 저러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니 근데 그래봐야 이미 다 이 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봤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진다 한데 그래봤자 1, 2주 정도 늦추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정치적인 스케줄을 보면 의미가 없진 않아요. 정치 스케줄. 예. 아니 정치 스케줄은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2월 26일 날 예. 되도록이면 결심하겠다고 해놨잖아요. 네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예. 근데 이게 정말 시기적으로 묘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만약 2월 13일 날 결심을 해. 예. 탄핵 심판을. 탄핵 심판. 그러면 빠르면 2주, 늦어도 3, 4주 후면은 예. 이제 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2월 26일 날 선거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을 해. 예. 그러면 이것도 빠르면 2주, 늦으면 3, 4주 선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선고가 나올 수가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월 23일이 아니라 여기서 1, 2주만 늦춰도 예. 탄핵 결정하고 항소심 선고가 거의 비슷한 시기로 맞자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위헌 심판 제청한 거가 받아들여지면 중단되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예. 언제 할지 언제 할지 알 수가 없고 확 늘어지는 거죠. 예. 근데 작년 6월에 이제 헌재 결정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네. 위헌이냐 아니냐. 거기서 예. 이제 합헌 결정이 작년 6월에 난 바가 있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있었는데 예. 과연 이거를 받아들여 주겠냐. 받아들여서 헌재로 보내겠느냐. 예.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예. 그런 의문이 있는 거고. 예. 그 위헌 법률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보면 네. 이게 1, 2주 탄핵 재판이 지연되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는 영향력이 크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위헌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두 재판이 동시다발로 진행이 된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3월에는 결판이 어떻게든 난다. 그러니까. 예? 와.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되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예. 이게 상당히 그 변수가 많은 고차원 방정식인데 네. 탄핵 재판이 2월 13일 날 결심한다. 예. 그러면 사실은 그 탄핵 결정도 뭐 빠르면 2주, 늦어도 네. 4주 안에는 나는 거고. 예. 그러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물론 법률적으로 피선거권이 대선 전에 박탈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대법원 선고가 뭐 그 2달 내로 나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항소심 선고가 나면 네. 경우의 수도 이제 그게 무죄부터 1심 형량 유지까지 변수가 다양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민주당 당내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 이 선거법 위반의 항소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라는 예. 변수가 있고 또 당내 경선 이후에 벌어지는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이런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네. 탄핵 심판 거의 뭐 결과는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시기가 3월 또 2월 빠르면 2월 하순부터 네. 3월 중순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탄핵 결정이. 예. 근데 이게 또 거기서 2주 정도 변동이 생긴다? 예.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 유동적이어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진짜 근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이제 명징하게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재판도 민주당에서는 무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더라고요. 무죄 나면 뭐 완전 클리어 되는 거고 완벽하게 그거는. 끝나는 게임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근데 이제 1심 선고가 조금 불리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의외의 결론이 날지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제 그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정조사에 최상목 대행이 처음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오전에는 최상목 그 대행에게만 질문이 막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은 이제 그 특검과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소위 그
이제 쪽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예 계엄 지시서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게 들통이 났어요. 자기 막 꾸깃꾸깃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박선원 의원이 확인했더니 빳빳한 걸. 이분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은 정말 믿기 어렵죠.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네. 어마어마한 폭탄을 던지고 잘 봐. 그리고 예. 지시면 분명히 예. 거기 그 자리에 참석한 장관들은 다 받았을 거예요. 8번이지 않습니까? 예. 최상목이. 예. 최상목이 8번인데 예. 국무위원 서열 예. 넘버 2가 8번을 8번인데. 받았는데 예. 아니 어떻게 총리 건 없냐고. 그럼 그렇죠. 1페이지부터 7페이지 거는 누구 누구 거냐고 거야? 그게. 1번부터 7번 밝혀야 한다. 예? 도대체 누구냐 이거? 예? 근데 어쨌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예. 이게 딱 그거예요. 예. 최강 의원이 참 예. 잘 예, 연기를 예, 하던데 예, 이 본인 표현대로 하면 예. 받았는데 안 보고 이렇게 적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보고 내용은 안 봤어. 내용은 안 봤어. 너무 끔찍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아. 안 봤어. 안 보고 이걸 또 2번 접은 것도 아니고 3번을 붙여봤대. 예.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주머니에. 예. 꾸깃꾸깃해서. 꿋꿋하게 놓고 이렇게 예, 있다가 예. 그리고 나서 이른바 F4 네, 회의. 회의를. 경제부총리, 예. 한국은행 총재, 야. 금융위원장, 이 금감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정말 금융은 그 자리에서 쥐락펴락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4명이 모여서 예. F4 회의를 했어. 예. 그리고 다시 기재부 가서. 간부 회의를 또 했어. 예.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안 봤어. 안 보고 이렇게 3번이나 접은 종이를 예. 차관보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아유, 진짜. 차관보를 봤는데 그 사이에 안 봤어 이 내용은. 절대 안 그리고 봤어. 차관보도 뭐지 이렇게 쪼으면서 봤는데 예비비 내용이 들어있더라. 그거만 봤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검찰에서 예. 제출했는데 예. 이게 놀랍게 3번이나 접은 A4 용지가 형상 기억 종이 다시 빳빳하게 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아유, 그러니까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 예. 본인이 어떤 그쵸. 처벌을 받을까봐 예.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정말 똑바로 진실을 고하는 사람이 없다. 그나마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차장 이렇게 딱 2명 정도지 나머지는 소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사람도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대한민국의 지배 그러니까요. 엘리트들이 정말 이런 수준인가 싶어요. 누구 하나 책임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평생을 공무원한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어? 대통령이 공무원이 지시서를.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야 너 이거 네. 참고해 내지는 뭐 이거 중요한 거야 그리고 줬어. 근데 이걸 안 보고 3번을 접어서 끝까지 안 봤다 자기는 내용. 그러면 F4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혀 모르는데 모여서 왜 모았어? 뭐 하려고?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본인은 F4 회의를 열어서 본인이 그만두려고 했다.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뭐 자기 신상과 관련된 얘기를 핵심적으로 했다는데 그 F4가 모여서 최상목 대행 어떻게 할지 그 논의를 하겠어요? 아니 F4가 모여서 신세 타령 들으려고 모였어요? 아 최상목 신세 타령 들으려고 모인 거다. 아니 그 중요한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그 바쁜 사람들이. 예?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무한 유동성 공급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비상계엄을 해서 와장창 깨지게 생겼으니 유동성 무한 풀겠다. 근데 지시 내용도 모르고 유동성 무한 풀겠다는 결정을 한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진짜 예. 진짜 국민을 어떻게 보고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어떤 그 진짜 달그림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이제 그 국민들께서 보면서 정말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게 오염이고 소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유튜브 동접이 잘 안 나와요. 맞아요. 이게 네. 그 시간이 갈수록 네. 저도
보고 있으면 좀 짜증이 나요. 맞아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어제도 보세요. 이거 네. 하면서 계속 도리도리 하면서 뭐 네. 손까지 써가면서 네. 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뭐 그런데 그때 7층에 그 인원이 많았거든요. 뭐 이런데 나 진짜 아니 그리고 저는 뭐 오히려 곽정은 사령관을 야당치잖아요. 적반하장격으로 부당한 짓이라는 걸 알면 말이야. 아무리 저 상관이 전화를 했어도 그 얘기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야지.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마치 곽정은 사령관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말을 하면 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사람이냐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예, 경로의 달인. 안 봐도 쇼츠지 정말. 그러니까 안 봐도 쇼츠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상급자가 지시를 할 때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본이다. 아이고. 그동안 그 부당하다고 얘기했다가 잘린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평소에 하는 행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가면 속에서 사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 네. 그 어느 정도냐면 대선 때 이제 카니발 차량을 타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예. 네, 선거 때는 이제 선거 때 다. 여러 사람이 막 타고 다니니까. 예. 그 선거 때 주로 바쁘니까 차량 안에서 통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밖에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뭐 또 뭐 행사 예. 뭐 그리고 일정이 꽉 차 있으니까 예. 통화를 못 하다가 차량 안에서 통화를 대부분 하는데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게 소리가 커지고 하는데 거의 이 차에서 방방 뜨면서 머리가 카니발 차량 천장에 닿을 정도로 진짜. 야. 후보 때 그 정도인데 대통령 되고 나서 더 심해졌는데 그렇겠죠. 거기다 대고 누가 안 됩니다. 이거 헌법과 법률의 위반입니다. 아니 그 악기는 평소에 상모가 부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최상목도 그 앞에서는 제대로 네. 얘기도 못하고 F4 회에서 나 때려칠래 더러워서 못하겠어 이러는데 예. 거기서 별세계단 군인이 안 됩니다 이런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예. 가만히 있었겠다 그랬으면. 그랬으면 진짜 난리를 쳤겠죠. 근데 그 이제 이 윤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보였던 작태를 종합해 보면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는 반면교사는 확실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탄핵 심판에서도 여지없이 그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의원님도 그렇게 그렇죠. 보세요? 예. 아니 그건 뭐 예. 별로 저는 의심하지 않는데 네. 문제는 이게 근본적인 좀 회의를 갖게 한단 말이죠. 야 이렇게 대통령 뽑는 게 맞아?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네. 선거 때 바람 타고 당선이 되는 되는 사람을 사람. 배출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의원 내각제가 보다 안전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뽑히는 수상은 정당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고 또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장기간 활동을 하면서 그 보여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보다는 훨씬 많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의원 내각제 선호도가 정치학자나 네.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그 포함한 그 그룹에서는 높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네. 국민 전체적으로는 국회 내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 맞아요. 국가 예. 기관 중에 가장 낮아. 그렇습니다. 근데 지들끼리 모여서 꾹짝꾹짝. 거기서 뽑는다고? 예. 안 돼. 그건 안 돼. 예. 그건 훨씬 그 여론 비율은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참 대통령제를 쉽게 포기하고 바꾸기도 어려운 문제인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그래서 이게 정당의 어떤 그 검증 절차라는 게 중요한데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미국도 보세요. 그 250년에 가까운 정당 정치의 네. 역사를 갖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확립된 양당 체제가 있는데도 트럼프 당선되는 거 보세요. 그럴 수- 그것도 두 번이나. 맞아요. 예. 이 근본적으로 예. 참 정치 이거 체제에 어떻게 대해 해야 되나 진짜.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을 예. 하게 만들어요. 근데 미국도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더 난리지 뭐.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 해먹는 문화가 더 커질 텐데 이런 이제 불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처럼 내각제를 하면 해볼만하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독일도 극우가 아유, 준동을 하고 그렇죠. 있고 독일도 프랑스처럼 이원 집정부제 어렵겠죠.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극우들이 준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토대나 뿌리가 허약한 상태에서 내각제에다가는 이거는 일본 모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전히 그 정치 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해서 아마도 권력구조 개편을 한다면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느닷없이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사전투표제를 없애자는 주장을 했어요. 이게 부정선거하고 연관이 된 그렇죠. 건가? 예. 사실은 그렇죠. 부정선거론에 국민의힘이 드디어 올라탄 거라고 네.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 진짜?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부정선거론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큰일이네. 비율이 진짜. 높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확신한다 그러면 선거 자체를 불신하는 거고 선거 결과에 승복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기반을 흔드는 건데 네. 국힘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물론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13일에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놓고 뭐 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20일이 넘는 그 선거운동 기간이 있는데 사전투표는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렇죠. 실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 기간을 정한 거하고 사전투표 날짜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단 투표율을 높이고 네. 투표에 투표 참여자를 그렇죠. 효율성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우리가 사전투표를 예. 실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미 경험치가 쌓였고 이게 편리해서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없애자고? 이건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투표 참여가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또 주중에 수요일 날 하니까 그때 하루 또 휴가 내려고 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말에 투표하고 놀러 가세요. 뭐 이런 컨셉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고 올라갔죠. 네. 젊은 층의 참여가 커졌기 때문에 이 제도를 흔들 수는 없다. 뭐 예컨대 뭐 선거운동 그 기간 끝난 다음에 뭐 하든 그건 좀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여튼. 선거운동 기간은 뭐 그거를 건드리기는 예.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다만 대체로 사전에 결심한 이 사람 찍을 거야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또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를 네. 하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사전 투표 막 했어요. 했죠. 한동훈 대표도 사전 투표 엄청 캠페인 했어요. 예, 그래놓고 지금은 부정선거의 어떤 그 방법과 수단의 하나로 사전 투표 제도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그 이른바 부정선거론이 그렇게 퍼져 있다면 제도적 보완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사전투표 함의 보관을 보다 정교하게 한다든지 뭐 거기 사전투표 함에 요새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뭐 하나 붙이면 위치 확인이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의 보관 절차 뭐 이거를 조금 더 뭐 완비시키는 선에서 바꿀 수는 있겠죠. 예, 그 정도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대선을 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정선거론에 올라타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극우 정당으로 그냥 가겠다 이런 선언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동방으로 김문수 장관이 후보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 꽤 있죠. 오. 사실은 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김문수 장관의 국힘의 최종적인 대선 후보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뭐 2000 몇 년도죠. 그때 김기현 당대표 당선될 때처럼 네. 갑자기 뭐 당원 투표 100% 이렇게 바꿔버리면 될 거고 무조건. 예, 예. 지금 5대5 비율에서 예.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예.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고 타당 지지자들은 아예 빼버린다. 이렇게만 해도 김문수 장관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최초로 극우 정당이 생기는 건가요? 국민의힘으로? 예? 그동안은 보수 정당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 극우 정당 하겠다. 정광훈 자유통일당하고 합당해서 그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혼란한 것 같아. 국힘이 예. 그 자정 기능이 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정 기능. 예. 예. 이게 이상한 소리 하면 예. 정당이라고 어떻게 한 목소리만 그렇습니다. 나와요. 그게 예. 더 이상하지. 그러니까 예.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논박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밑으로 빠지는 이런 네.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국힘 의원 중에 그나마 김상욱 의원 정도 네. 말고는 별로 목소리가 없어요. 예. 안 들려요. 예. 이 큰일이 난 거지. 정말 그러니까 중병에 제가 걸린 거죠. 중병에 이게. 걸렸다. 예, 진짜 파시오 정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잘못됐다,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는 남원정도 있고, 그리고 개혁 보수 지향하는 네. 분들이 뭐 그런 세력화를 했었는데 그건 전혀 없고. 그 한동훈 대표는 2월 말에 나온다는 건데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근데 탄핵과 관련해서 기존에 예. 탄핵 소추 때 찬성 입장을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예. 한동훈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까요, 근데? 글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예. 저는 그런다고 예. 이 부부가 용서해 줄까? 아닐 것 같거든. 내가 탄핵은 잘못했어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 너는 이제 끝났어. 용서 못해. 예.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핸디캡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그 여론조사상 한 15% 내외의 네. 지지층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지지층. 예. 근데 이게 국힘만 한정해서 보면 그 15%가 비율이 훨씬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분명히 핸디캡을 갖고 경선에 뛰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근데 그거를 자기 표로 만들겠다고 하는 순간에, 예. 그러면 뭐 김문수 장관하고 차별화도 안 되는 거고. 그럴 바에야 김문수 찍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7.23 전대에서 60%가 64% 정도 64%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국민의힘 88만인가 84만 당원. 그러니까 그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 출마했을 때가 뭐 20만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당원 수가 늘어서 80만 당원이 됐는데 이 80만 중에 64%는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해볼 만한 경선은 아닌가? 지지했었죠. 했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 중에는 지금 이른바 그 강성 지지층에서는 예. 배신자 프레임이 이미 작동을 했죠. 예.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국힘 내부에서 예. 당내 선거에서 대단한 어려움을 매번 겪듯이 맞아요. 예. 비슷한 현상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 이게 딜레마예요. 예.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하고 당내 경선 경쟁력이 따로 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전국적으로는 본선에서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은 당내 경선이 힘들어. 그렇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는데 예. 당내 경선에서 졌잖아요. 그렇죠. 김은혜 후보가 됐죠. 근데 그때도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앞섰어요. 예. 유승민
예. 후보가 예. 김은혜 후보에 비해서 많이 앞섰는데 당원 투표에서 제 기억에는 대략 65대 35로 졌거든.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안에 지금 이제 점점 더 극우화되고 있는 국민의힘 안에서 소위 합리적 보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당에서 정치하기가 어렵겠네요. 쉽지 않죠.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당도 예. 사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이라서 예, 그 정도 에너지가 있느냐 지금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근데 지금 보면은 개혁신당 있죠? 개혁신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혁신당. 개혁신당이 조금 예. 조금 더 여기가 국힘보다 원래, 예. 심각하지 않나요? 지금 개혁신당, 국민의힘 지금 다 보면 이 보수가 전반적으로 분열 또는 막 혼란스러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개혁 보수 하겠다고 해서 개혁신당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합리적 보수 해보겠다. 예.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많이.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변환점은 지금 허은하 대표가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네. 예를 들어서 가처분이 인용된다. 네.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가 이긴다고 이긴다. 하면 뭐 법원에 의해서도 당 대표가 허은하다 예, 이렇게 예. 확인을 받는 거니까 예. 이미 선관위에서는 한번 그 비슷한 결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당원 소환 투표가 선관위에서 실시가 안 된 거거든요. 원래는 선관위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선관위에서 당 대표의 위탁이 없는데 이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설 여론조사 업체에서 실시를 한 거라고요. 예. 근데 법원에서도 개혁신당 당 대표 여전히 허나 허은한데 맞는데? 예.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력 다툼을 그렇게 세게 했던. 세력은 이미 센 게 확인됐죠. 예, 예. 이미 당원 투표 결과는 뭐 압도적으로 예. 이준석 의원이 의도했던 대로 나왔으니까. 예. 근데 법률적 대표는 여전히 허은하다. 그러면 당 대표가 꾸리는 공관위에서 대선 후보 경선도 관리를 하겠죠. 네. 그 틀에 들어와야겠죠. 그 트랙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이번 대선은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해서 범보수 연합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결국에는 연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예. 사실은 이준석 의원의 입장과 허은하 대표의 입장이 갈릴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당 대표는 안 돼 하는데 예. 이른바 연합 내지는 후보 예.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예. 그거 쉽지 않죠. 근데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돼도 이준석 의원이 연합할까요? 극우인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야, 아니 민주당이랑 연합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할 거면 전선을 그렇게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과 예. 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 구성원 중에 상당수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하고 어떻게 연합을 해? 안 돼. 그쵸. 지금 예. 난리인데 지금 예. 사실상 어떻게 여기랑 연합을 해요? 계엄을 예. 옹호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해?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예. 본인의 또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해관계는 또 그거와는 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작은 당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아니, 이런 생각도 몇 명 들어요.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통합이 안 되는데 또 크게 범보수 연합을 하겠다고 하니까 참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싶습니다. 의원님 오시면 제가 이거 꼭 여쭤보려고 했어요. 대왕고래. 야, 이런 사기. 아니, 야, 진짜 이런 사기 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이것만 하더라도 액트지오 아브레오 박사가 40억 딱 먹튀 한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500억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 낭비 해놓고 어제 또 출석한 그 경제수석은 여전히 산유국의 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님?
자, 그러니까 자원 탐사라는 오민 씨가 꼭 거는 얘기해야 될 타임입니다. 예, 시장주의자. 자원 탐사라는 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그 리스크와 들어가는 비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른바 대왕고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원 탐사 업체인 우드사이드로 맞아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드사이드. 거기서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분석을 하고 이거는 없어. 안 가능성이 너무 낮다. 예,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사실상 자기 집에 회사 차렸던 가정집에 텍사스 가정집에서 가정집에 그냥 회사 등록을 해놓고 예. 사실상의 저 1인 기업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들던 액트지오에서 무슨 얘기야? 여기 세금도 못 냈잖아요. 네, 영업이익세. 세금도 체납되어 있던 예. 업체를 사실은 우리나라가 먼저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네. 그것도 밝혀야 된다고 봐요. 왜 그 아브레오 박사를 왜 찾아간 건지 누가 시킨 건지. 그 찾아가고 예. 이거 좀 해주실래요? 아니 세금도 밀려 있는데 돈 준다니까. 땡큐지. 땡큐 그래갖고 여기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왜 가능성이 없어? 우드사이드 걔네 모르고 한 거야 이거 실수한 거야 이거 2천조 훨씬 넘어. 그러니까요. 삼성 주총에 뭐 5배. 삼성 시총의 5배. 시총, 예. 그거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아마 얘기했어요. 얘기한 기자들 거죠. 상대로. 예. 오늘날 갑자기 대통령이 와서 여기 이거 대박. 이거 해야 돼. 0일 만에 석유 나온다. 예. 예. 그리고 산업부 장관은 삼성 시총의 5배. 그것도 아마 시총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때 기준으로 5배일 거야. 요새처럼 예. 뭐 5만 전자면 예. 6배도 안 돼. 훨씬 더 넘어. 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해갖고 아무리 봐도 저거 아닌데.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이 왜 직접 얘기를 해 저런 거야? 그러니까요. 예? 첫 번째 국정브리핑 1호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얘기했잖아요. 이거 예. 이상하다. 이거. 그때부터 의원님 예.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게 예. 그리고 이 정도 경제성을 가진 진짜 가능성이 높은 거면 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자가 안 나오냐? 기사가 한자가 안 나온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다루는 기사가 없다. 없다. 예. 우리나라에서만 난리다. 맞아요. 이건 이해가 이럴 수는 없다. 이거는 그렇죠. 이건 예. 사기다. 예. 사기 같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부산 엑스포하고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부산 엑스포. 어. 예. 부산 엑스포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많았죠. 그것도 사기지. 예, 이것도 사기죠. 예. 예. 사실은 예산을 수천억을 쏟아 부었고 예. 거기 뭐 PT 자료는 엉뚱한 데서 만들었는데 진짜 눈 뜨고 볼 쳐다볼 수 수 없는 없는 수준이었고. 처참한 수준의 그 자료들을 만들면서 돈은 돈대로 다 예. 새 나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부산 엑스포도 된다 막 그리고 우리가 결국엔 역전해서 딴다라고 딴다. 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예. 관련자들은 얘기를 하면서 당시 산업부 장관 주무장관인 산업부 장관은 조용히 나는 요때 사실 적극적으로 찬성 안 안 했어. 했어. 그리고 안 될 거 알았어. 예. 그래서 이거 나는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했다는 거를 자세히 메모를 해놓고 있었어. 혹시라도 불려가서 조사받게도 나는 사실은 이랬어. 이랬어. 내가 적극적으로 이거 된다라고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한 적은 예. 없어요. 이거 예. 하려고 자료 만들고 있었단 말이야. 아, 그때 산자부 장관이 산업부 야. 장관이 산자부 장관이 비망록을 쓰고 있었네요. 비망록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책임지라고 하면 예. 자료 내려고. 예. 예. 나는 사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세상에. 뭐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 예. 하지만 나중에 수사받게 되면 그 제출할. 제출할 변명 예. 자료는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 예산은 수천억을 그냥 쏟아부었고 예. 그 돈은 없어졌죠. 그렇죠. 날라갔지. 예. 대왕고래가 딱 그거예요. 예산은 다 날라가는 돈이죠. 근데 맞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산업부가 사실은 그거 가능성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있어요. 그건 정치적인 이유죠. 뭐 정무적 판단이 예. 고려된 거다. 이제 이러고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아무리 봐도 저는 직무 정지되기 전까지 2년 8개월을 있었잖아요. 네. 아직도 현직 대통령입니다만 예. 직무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가 이제 취임으로부터 2년 8개월인데 아유 그래도 잘 버텼어요. 우리 국민들이 잘 버텼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부산 이즈 레디 그 뭡니까 그 링 같은 거 들고 다녔었잖아요. 저는 이거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이거 부산 엑스포도 조사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닌 거잖아요. 얼마나 막대한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해외 순방을 다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왕고래도 조사해야죠. 예. 도대체 그 가정집에 있는 사무실은 왜 어떻게- 찾아갔냐? 아니 어떻게 알고 찾아갔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있다는 거를 누구 소개로. 그러니까 찾아내기도 어렸을 것 같아요. 텍사스 가정집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가? 진짜 그분이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저명하거나 물론 이제 업계에는 좀 알려진 분이긴 하지만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이거를 해달라고 했다? 저는 이것도 누군가의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예. 배경이 다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졌던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자원탐사라는 게 그 사람이 그 전에 엑슨모빌에서 근무했던 네, 맞아요. 사람이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한 사람이 하냐고.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그렇습니다. 비롯해서 예. 일단 데이터의 수집 과정부터 해서 예. 정말 날고 기는 수십 명의 팀원이 달라붙어도 예. 쉽지 않은 작업인데 네. 그거를 이제 우드사이드가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오래 했어요. 10년 넘게 예, 예. 수십 년을 했는데 결과물로 이거는 경제성이 없어서 예. 우리 손 떼겠다라고 털고 나간 그동안 투입한 비용이 다 매몰 비용으로 네. 없어지는 거를 예. 감수하고도 예. 포기하고 나간 건데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관상법으로 이게 딱 보니까 이거 석유 가스 무진장 있겠는데 해서 시작된 거잖아 이게요. 의원님께서 관심법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약간 주술의 영역이가 제가 보기엔 분명히 그 요소가 개입했어요. 그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 2년 8개월 동안 벌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싹 다 조사해서 도대체 누가 이 권자에서 이런 일들을 지시하고 요구하고 누가 또 과실을 따먹었을 거 사실은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이게 다 돈이거든요. 네, 다 돈이에요. 예. 양평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곳곳에 해먹을 결심을 하고 누군가가 작심하고 정권을 맡아서 해보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해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고 이제 와서 기법한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그 사실상 파면될 것 같으니까 야 이거 더 커지면 안 된다 여기서 덮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이미 시추선도 빌려왔고 시추를 했잖아요. 예. 하나는 뚫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이 거기도 많이 들어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시추선 빌려오는데 제 기억에 아마 500억쯤 맞아요. 하나 계약했을 뚫는데 거요. 500억이라고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돈은 많이 했는데 이게 원래는 10개는 뚫어야지 이랬던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 돈 다 썼으면 이게 끔찍해요, 진짜. 끔찍해. 예. 근데 사실은 그거 10개 뚫는 비용보다 부산 엑스포 때 더 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냐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거고요. 정권 교체 이전에 검찰이 움직일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권 교체되고 나면 열심히 할 겁니다. 검찰의 속성상. 예. 근데 그 전에는 안 할 거다. 그 전에는 미적미적 할 가능성이 높겠죠. 최상목 대행 끝까지 특검 통과 안 시키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일단 본인이 쪽지를 3번 잡은 거를 이거에서 안 보고 여기 넣었다가 예. 차관보 줬다는 거를 특검 가서 조사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되도록이면 그거 안 받으려고 아니 근데 하겠지. 최상목 대행도 어차피 빼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예, 그러니까 다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근데 기일을 늦춘들 뭐 며칠 상관은 되겠으나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지금 황제 가복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70회를 외부 접견을 했다는 건데 부인은 안 가지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면회를 가고 오늘인가요?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도 또 면회를 11일 날. 간다는 겁니다.
이분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헌재에 그 출석할 때 보면 여전히 그 미용과 이런 걸 다 메이크업까지 그러니까, 다 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지난 설 연휴 때도 그 쉬는 날 변호인들하고 접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예. 다른 변호사들은 안 되는데. 안 되거든요. 예, 그거 예. 안 해줘요. 예. 근데 그거 다 했더라고 보니까. 예. 아니 그 저 민주당 변호사들 설 연휴에 명태균 접견하러 갔다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다는데 대통령은 하는 거네. 법 앞에 만인이 절대로 평등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예. 평등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여하튼 윤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형해화시키고 있다. 이게 그 법질서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근데 점점 그 미천이 드러나는데 헌재 출석해서 이제 본인이 몇 차례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발언하는 수준을 보면 정말 참담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내란은 없었다지만 만에 하나 내란이 인정되더라도 내란 수괴는 김용현이지 왜 내가 네. 수괴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예. 내가 뭐 지시한 거 없어. 예. 뭐 다 김용현이 알아서 했지. 예. 뭐 이런 기본적인 스탠스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건달도 저렇게는 안 한다. 건달도.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건달은 저렇게 안 하지만 양치기 소년은 저렇게 해. 양치기 소년. 예, 양치기 소년이 갑자기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는데 예.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근데 막 그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야 저렇게까지 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미래가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좀 책임지고 이거는 내가 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고 저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면피가 안 될 거를 알 거 아닙니까? 자기도 법률가인데. 아니 끝까지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거기 나온 삼성 장군들, 각군 사령관들 네. 사실 본인 아니면 저 사람들 왜 구속돼 있겠어요 지금? 그렇죠. 누구 때문에 구속돼 있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책임감은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한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놔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너무 괴롭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